아니 근데 그거 궁금했어요. 어떤 거? 어쩌다가 석탄을 아, 앞에 나서서 그게 뭐냐면, 왜냐면 석탄은 솔직히 석탄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근데 이제 그 제가 기계 설비 설계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고 있는데 마침 제가 포천 내려오기 전에 여수대학교 설계공사에 참여를 했어요. 여수대학교가 국립여수수산대학교인데 거기가 여수에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시내 중심에 있어요. 중심. 여수대학교가 시내 중심에 있는데 얘네가 마스터 플랜 전체가 산으로 옮기는 거야. 지금 대진대학교 같은 데로. 그러니까 원래는 포천 시내 같은 데 있다가 저 대진대학교 같은 데로 한 동씩 한 동씩 옮기는 거야. 근데 거기서 집단에너지 시설이 나와요. 왜냐면 전체 학교를 그렇지. 그 대학교에 보면 이렇게 주철로 돼가지고 방열기들 있잖아요. 옛날 우리 병원에 가면 뜻 겨울에 난방하듯이. 그게 이제 중앙난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집단에너지 시설이 뭐냐면 그게 파워플랜트예요. 그러니까 파워플랜트 공사를 해서 여기서 기름을 떼거나 가스를 떼서, 그죠? 거기서 진짜 스팀을 발생을 시켜요. 물로는 멀리 못 가. 그리고 스팀으로 가야 빨리 가고 고압으로 빨리 가서, 물은 어차피 증기가 식으면 물이 되잖아요. 물이 되면서 거기가 따뜻해지는 거거든. 열을 뺏기고, 열을 뺏기고 물이 돼서 오는 거잖아요. 열을 뺏기고 여기가 증기로 그게 블루베리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겨울에 물을 주면 얼어 죽지 않아요 이러는데 그 물이 얼음 되면서 열이 나잖아요. 그렇죠. 응고열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같은 물은 항상 얘기인가 그렇잖아요. 네. 액체였다가 기체였다가 다시 액체였다가, 그죠? 0도씨 이하면 고체가 됐다가, 그죠? 그러니까 그게 순환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물로 돌아오면, 스팀으로 공급했다가 다시 물로 돌아오면 이걸 다시 데펴서 스팀으로 공급하고. 딴 거 아니에요? 정말 간단한 원리의 집단에너지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에 보면은 분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일러실이 있는 데서 분배기 있잖아. 분배기. 분배기가 뭐냐면 안방, 건너방, 화장실 뭐 이렇게 똑같이 쫀이 돼 있단 말이야. 거예요. 그렇지. 그게 두 개씩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공급하는 거고 하나는 들어오는 거고. 공급 들어오고 공급 들어오고 공급 들어오고. 안방, 건너방, 작은 방. 공학관, 문과관, 이대관. 어마어마하죠. 기계실에 가면. 그러니까 그게 큰 것 뿐이에요. 그거를 집단에너지 시설 그 부분하고 공학관 설계를 하고, 이게 원래 우리 설계 사무실에서 설계를 하다가 IMF 때 설계 사무실에 일이 없으니까 현장에 좀 가 있어라. 그래가지고 여수대학교를 간 거죠. 우리 팀이 설계한 걸 갖고 내가 현장에 갔으니 재밌지. 머릿속으로는 총체적인 그림이 다 내가 있으니까. 기계실 도면하고 공학관 도면, 우리는 이제 공학관 담당이었으니까 공학관 담당에 가는데, 현장에 가면 이제 현장에 따라 변동이 있잖아요. 변동되는 도면을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 모여서, 예를 들어서 저기 배관하시는 분들, 무슨 배관 파트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내가 이제 건축하는 데는 가서 기둥이 얼마고 보가 얼마고 이게 건축 도면하고 현장이 똑같은가 혹은 변동이 있는가를 확인해가지고 도면을 그려갖고 와서 현장 분들하고 모여서,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그분들은 시공팀이니까 시공팀장님들이랑 다 각 파트 팀장들이랑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주가 저죠. 메인은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현장성을 따져서, 저는 이론이니까 현장에서는 어떻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까? 더 용이하게, 편리하게. 그러면 제가 생각하지 못한 걸 현장팀에서 생각하고 그런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일주일치나 한 달치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실제 현장이 되면 사진 찍어서 보관하고 그렇게 이제 추합하는 거죠. 그런 설계를 하다가, 그런 설계를 이제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일이 없어서 다시 사무실로 들어왔는데도 아직까지 군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버티다 우리 팀이 4명이었어요. 이렇게 처음 인턴 들어오는 이제 막 대학 졸업해가지고 막 첫 발 걸고 이렇게 해서 그러다가 2명씩 써내래. 네, 직원들 팀별로 2명씩 인원을 줄이는 거예요. 그 줄이는 대상자가 누군지 잘 본인이 쓰라고. 팀장이 쓰라 그러는 거예요. 아. 근데 그때 제가 봤던 99년도 봤던 월급이 얼마냐면 팀장 월급이 제가 150만 원? 그랬으니까 많은 건 아니지 않나? 절대 많은 거 아니죠. 그래도 한 4, 5년 굴러먹은 저건데. 그리고 이제 팀장들도 다 틀려요. 왜냐면 기간이 짧고 당연히 경력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지만 큰 조직일수록 많이 못 배워요. 그렇죠. 그거 아시죠? 네.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애초에는 이제 작은 조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기술사 사무실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잡다구리한 일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파트장이 어디 출장하거나 그러면 그 일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다 배워서요. 올라가면 여러 가지 이제 저희는 이제 배관 설계에서부터 닥트, 냉난방, 네. 공조 이런 부분까지 화장실부터 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기 빼고는 다 하는 거니까 인테리어 빼고. 있는데 그런데 그리고 팀장 얘기하면서 이제 제 이름 쓰고 나온 거예요 실제로. 아니 당연히 인원이 줄여야 되고 월급이 많은 사람이어야 되니까 그냥 제 이름 쓰고 나온 거죠. 누구를 잘라? 대표님 오셨나 보다. 누가? 누구를 잘라? 그 다시 포천으로 온 거예요? 다시 포천. 그래서 근데 포천이 왔는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삼촌이 핸드폰 장사를 하고 있었어. 초창기 때. 99년도, 2000년도. 제가 포천 온 게 이제 2000년도에 서울에 살다가 거기서 있다가 삼촌이 핸드폰 와서 너 옆에서 좀 도와라. 그러다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 월급이야 비슷했으니까 서울 월급이면. 근데 시골에서는 150이 쓸만하잖아요. 그나마. 그렇게 해서 시작. 그러고 있는데 이제 12월 달에 이제 그러고서 서울 사람들도 여기 가끔씩 와요. 포천 행복주택 짓는다고 내가 이제 전기를 했던 사람들하고 친했던 그 형님이 오셔가지고 형님 포천이 웬일이요? 그랬더니 이거 행복주택 우리가 땄어 그러더라고요. 별거 굉장히 좁아요. 의외로 엔지니어 판들이. 그러니까 탑10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트 가기를 그까 있고 기술도 아니고 그렇다고 형님까지 움직였어요. 좀 일이 없잖아.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저랑 같이 있는 사무실에 이제 제가 이름 쓰고 나온 사무실에 있었던 제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이제 어떻게 저쪽에 잘 타서 삼성 에버랜드 에너지 부서로 갔어요. 경력이 있으니까 에너지 부서로 가다가 그 사람이 여기 우리 밴드에 있는 이카루스예요. 그래서 본명으로 바꾸라니까 이카루스를 이가루로 바꿨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야 포천에 석탄발전소 들어서 그러더라고. 무슨 소리 나는 거야 지랄. 자료 좀 보내봐. 그거 이제 보고 자료 보고 이제 선생님들이 막 석탄발전소 반대 성명서 내는 거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밴드라도 좀 만들어서 이걸 알려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보고 이단 이렇게 된 거지.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 부하계산서나 이런 거는 좀 볼 줄 아니까 기본 선언 이런 건 다 볼 줄 아니까 어려운 거 절대 아니에요. 부하계산서나 열량 평가하는 거 이런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기본 자료를 얘네가 안 까니까 성질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석을 시청 가면 몰라요. 안 까는 사람이 범인이래. 그렇죠. 내가 가장 기본적인 개념. 이제 제가
선배한테도 그런 얘기 했잖아. 보일러 사이즈 나면 귀뚜라미 사장님이 뭐 물어보는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게. 근데 걔네들은 대단한 기술처럼 막 공식화 해가지고 막 이렇게 쓰고 뭐 킬로칼로리 뭐 별거 아니거든요. 저번에 백상무 만났을 때도 부하계산서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서니까 좀 까시죠. 안 그래요 차장님? 옆에 부하가 있었으니까 우리 엔지니어끼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거 못 갈 이유 없는 거잖아요. 당신네들이 그렇게 당당하면. 그러니까 쓰는 숨마죠. 얘가 기계 설비했다는 거, 제 허여범이가 기계 설비했다는 거 얘네들이 알아요. 그리고 이가루가 누군지도 알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 판에 있던 분들이니까. 그렇지, 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가루한테 얘기해서 그 업계에 있으니까 이가루가 그 이카루스가 실제로는 삼성물산, 그러니까 에버랜드가 그 삼성물산으로 다 합쳐진 거예요. 이번에. 거기에 에너지 부서로 있으면서 걔가 실제로 열병합 발전소 같은 거 영업하러 다니는 친구예요. 그 이카루스. 그 현업에 있는 친구죠. 그 공사 제가 할게요. 아니면 우리 회사가 할게요. 이러면 깜짝 놀라운 얘기 할까요? 포천까지 왔다 가네요. 삼성까지도 타진을 했었다고요. 이거 내가 삼성이 하겠다. 그러니까 영업사원들끼리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어디서 산업단지가 생기면 전국에 산업단지가 뭐 많은가? 몇 개 이제 추려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영업 다니는 친구들. 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과장급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서 사업 제안하는 거지. STX 영업사원처럼. 그 중에 단체장이 사인하겠다면 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거예요. 기본 자료들은 이카루스가 나한테 보내주고 저는 계속 보고 보면 볼수록 아닌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여태까지 있었던 자료 같은 거 찾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영향평가서 같은 경우에는 기본 본안서부터 보면 애초서부터 이게 진행되는 상황이 쫙 보여. 그냥 공개돼 있어요 사이트가.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그 환경영향평가 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보가 공개돼 있어요. 사이트 들어가서 로그인하면 누구나 출력이 가능하고. 가입을 해야 되네요? 로그인만 하면 돼요. 가입. 공인인 정도도 아니야. 아이디하고 비번가 있는. 이따 메모 좀 해주세요. 네. 거기 들어가면 애초에 이제 환경부랑 사업자랑 나눈 얘기들이 거기 다 있단 말이에요. 문서 형식으로.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사진 같은 거 PDF 파일로 돼 있으니까 캡처해가지고 PDF 파일로 어차피 누구한테인가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냥 일반인들한테는 사진 설명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만 다 캡처한 거죠. 그리고 게루리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이 좋아서 내부 문서까지 제가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게루리 발전소도 어쩔 수 없이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되는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터링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배출해야 되는 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게루리 발전소가 이만큼이면 이제 비율 대비해가지고 추동리가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걸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둘이 합쳐서 여기서 온실가스 배출량 부득불 배출할 수밖에 없는 그 온실가스 이산화탄소서부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LNG 화력발전소도 분명히 유해물질이 있거든요. 그렇죠. 석탄보다는 적을 뿐이지 하고는 다양하지 않거나 성분만 틀리지 실제로 액화천연가스도 실은 LNG도 그게 이제 액화천연가스잖아요. 석유 위에 있는 건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얘부터 뽑아먹고 석유 빼는 거잖아요. 얘도 소각을 하면 무언가 유해물질이 나오잖아요. 근데 양이 어마어마한 거죠. 규모가 크니까. 쟤네도 굉장히 그러니까 환경 전문가들은 실제로 저기다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양이 더 많아서. 양 때문에. 포천은 이미 저것만으로도 위험하다. 위험한데. 그리고 지금 섬유염색단지들하고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양문 쪽에도 있고 이런 공단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현재 1등이잖아. 그러니까 추동리하고 게루리 없었음에도 우리가 1등인데 그 1등이라는 도시에다가
화력발전소 2기에다가 석탄발전소까지 들어온다면 네. 이건 죽음이다. 특히나 석탄발전소는 지근거리에 6km 반경 안에 있고 그것도 다른 연료도 아니고 석탄이다. 네. 이건 무조건 막아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밴드를 만들 때 이것만 알리면 다른 사람들이 막 불같이 일어날 줄 알았어. 그러게요. 알리기만 하면 뭐 이렇게 뭐 촛불문화제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 석탄발전소가 들어옵니다. 그것도 아주 지근거리. 그리고 기본적인 데이터. 우리는 산악지역이고 저기압인 경우에는 우리는 환경에 아주 집중적으로 포화돼서 우리는 고밀도화되고 집중적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생명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재산상의 피해뿐만 있고 더불어 이제 스펙트럼이 넓어지죠. 농산물에 대한 직감적인 피해와 포천시에 대한 이미지.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포천의 미래가 없어지는 거야. 그냥 이거는 그렇잖아요. 사람이 떠날 것이고 여기는 그냥 공장이 될 것 같은 거 다. 무슨 반월 공단처럼. 최초의 반월공단에는 사람이 주변에 살질 않았단 말이에요. 반월공단이 생기는 동네처럼 사람을 쫓겨내는 도시가 될 것 같은 거야. 이 깨끗한 도시가. 그러면서 이카루스가 자료를 또 보내요. 하나를 보내는 게 뭐냐면 아주대학교에다가 포천시가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환경 정책에 대한 환경 정책에 대한 외주를 줘요. 쉽게 말하면 포천시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환경을 보호하고 어떻게 그 개발된 환경 안에 유지하고 관리된 개발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그 보고서의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아주대학교의 서장관 팀이 의뢰한 그 201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중장기 보고서를 제가 PDF 파일로 받아요. 이메일로. 실제로 출력하려 보니까 페이지가 이만큼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이 많아요. 우리 포천시의 기본 데이터들이 거기 다 있어. 산업구조, 인력구조 뭐 이런 거 있고 자연환경이 어떻게 돼 있고 쉽게 말하면 포천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뭐 이런 것부터 내용들이 쫙 있어요. 대학교에서 만든 거니까. 용역을 준 거. 그치, 용역 보고서를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기초 데이터들이 많아요. 포천시에는 6만 5천 가구가 있고 이 가구 수가 연령대가 얼마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노령화되고 있고 그리고 작물도 데이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쌀, 보리, 콩, 뭐 이 작물별로 해가지고 수확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 우리가 2003년도와 2010년도 배 기준에 보면 밭작물이 대략 40%가 죽어요. 밭작물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작물 여기서 생산량 자체가 40%가 줄어. 10년 사이에. 그렇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농업 인구들이 그만큼 줄고 혹은 농업 인구가 노령화되고 여기서 그만큼 농사가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직간접적으로. 오늘 제가 만나고 온 사람이 도시 사람인데 서울 사람인데 포천은 농업도시 아니냐고 농업에 투자도 많이 해주고 지원 많이 해주는 농업도시 아니냐고 그러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그 보고서의 최종 보고서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포천시가 나가야 할 방향 제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제가 설명회 때 설명한 것처럼 친환경 도시, 도농복합 도시, 미래형 도시, 첨단 도시 뭐 아주 됐어요? 좋은 그래? 말은 다 잘 돼 있어요. 비전 제시가. 돈 줘서 그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포천시에 그게 4대 과제로 딱 정해져 있어요. 2020년도까지. 그래서 제가 송우리 촛불문화제 때도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 그들이 중장기 계획적으로 잡아서 아주대학교에 보고서를 만든 그대로 이행만 하면 포천시는 잘 될 텐데. 왜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것 또한 자기네들이 그리고 전략사업가나 이런 데 보면 그 용역 보고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아 직원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그냥 아주대학교
그 아주대학교 환경 그쪽이 요 근래에 4월달서부터 보면 보도자료에 아주대학교 환경과 교수가 자주 나와. 그만큼 그쪽이 좀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고서를 보면 참 그 보고서를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죠. 비전과 제시는 이만큼 어떤 전략적인 목표잖아요. 이거는. 네. 이렇게 방향은 제시해놓고 실제로는 도시를 이렇게 석탄이 로그를 잘 모르겠는데 언제 그러면 그게 확정돼서 짓는다고 나온 거예요? 석탄이요. 석탄 발전소. 석탄 발전소는 실제로는 이 계획이 실제로 석탄 발전소가 아니라 이제 우선 산업단지, 네, 네. 우선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잖아요. 네.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제가 선배한테도 그 말씀 드렸어요. 한센인촌 얘기했죠. 네. 1970년도 네. 얘기했잖아요. 네. 네. 어쩔 수 없는 거 만들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셨어요?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양성화하기 위해서 장자산단을 만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장자 아니. 그래서 장자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뭐부터 바꿔야 되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2009년도 9월 18일 날 임진강 유역 배출 시설 설치 제한에 대한 대상 지역, 대상 배출 지정에 대한 환강유형청 고시. 이게 뭐냐면 어려운 것 같은데 포천은 임진강 수계의 가장 상류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포천에서는 임진강 수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네. 여기다가는 오염물질이 많은 배출 시설의 공장을 짓지 못해요. 네. 아,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임진강 수계 배출 시설 기준을 포천은 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그러한 오염물질이 많은 시설 공장들을 짓지 못해. 이 법이 굉장히 좋은 법인데 그러면 이 법이 유지가 되고 이게 유지가 되면 포천에는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산업군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걸 바꿔요. 아, 법을 바꾸다고요? 이게 바꾼 거야. 고시 제2 부분을 네. 이 부분을 이 법을 딱 치면 네. 이 배출 대상 기준에 대한 거를 법을 바꿔요. 네. 2009년도 9월 18일 날. 네. 네. 바꿔요. 근데 이 법에 가로 당구장 표시 땅땅땅땅 해가지고 제외가 네. 뭐냐면 산업단지를 구축하면 제외 대상이 돼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산업단지를 만들면 네. 이 배출 기준이나 폐수나 이런 것들을 네. 우선 수질로 봤을 때 네. 폐수나 이런 정화장치를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화장치가 있으면 이 법에서 제외돼요. 그러니까 배출할 수 있게끔 되는 거지. 오케이? 법을 바꿔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렇죠. 거죠. 원래 법에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안 돼. 건데 그때 누가 이 법을 발의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규정을 한 건지 그 뭔지. 전서부터 있죠. 쭉 위에서 포천이 그만큼 깨끗하게 유지가 됐던 거죠. 아, 그러니까 바꿨다면서요. 법을. 그렇죠. 근데 그 바꾼 거가 누군가가 이걸 바꿔야지. 그러니까 산업단지 조성을 하려니까 이런 것들이 우선 연동 작업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이런 토대를 먼저 바꿔요. 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대상적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만들고 싶어서 이게 걸리적거리니까 이걸 왜냐면 바꿨다는 거잖아요. 산업단지를 양성화해서 만들려면 이 법부터 고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누구냐고요? 이게 포천시가 제안을 해서 시가 바꾼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환경유역 환경청이라는 게 수도권이에요. 네. 여기다가 우리가 산업단지를 이렇게 해서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달라든지 수정해달라든지 법을 국회의원이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죠. 아. 그래서 바꿔줘요. 이게 딱 치면 법률 개정 부분이 나와. 인터넷에 딱 치면. 그럼 시가 작정하고 그렇게 그쵸. 하겠다는 거였네요? 그래서 양문산업단지와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2009년이면 누구예요, 시장이? 2009년이면 서시장일걸? 그러니까 이게 이런 종이자락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한 줄이 이 줄 몇 줄 한 줄이 우리를 이렇게 망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네요? 그렇지.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대기환경보전법상 고용연료 소각하면 안 되는 지역. 네. 그래가지고 포천 양주를 제외한 남양주 의정부는 대기관리 소각, 그러니까 고용연료를 소각할 수 없는 지역이고 거기는 네. 여기는 소각해도 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공기가 뭐 가면 지역에만 안 넘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대상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가 아니 그러니까요. 땅이 지적도상에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공기가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근데 우선 그렇게 해놓으면 걔네 바운더리 안에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기준인 건데. SRF 자체를 소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포천은 니네는 해라 이거네. 여기선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정말 김영우가 지역의 환경과 이런 고민했다면 걸 고민했다면 대기환경 포천도 보전법상 그렇지. 포함시켜라고. 고용연료를 소각할 수 없는 지역으로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그 기초적인 그 법률상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일반인들이 그렇게 모르는 거를 노력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이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안 해. 일반인이 공부해서 해야 될 게 아니니까. 일반인들은 먹고 사는 일상 예. 그냥 밥 먹고 이런 거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고용연료가 소각이 가능한 포천 그리고 임진강 수계 배출 기준을 바꿔서 산업단지를 만드는 포천. 그건 언제예요? 그 SRF를 해도 되고 남양주는 그게 안 돼. 대기환경보전법상 법을 찾아보면 예. 대상 지역 기준이 나와요. 예. 그러면 언제부턴가 그럼 포천은 그렇지. 대상 지역이 아닌 거가 된 거네. 그러니까 제외가 맞겠지. 예, 예, 예. 원래는 다 되는데 예. 안 되는 지역으로 포괄시키는 게 맞겠지. 근데 대신 뭐냐면 그 기준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대기환경보전법상 고용연료를 소각하면 안 되는 지역에 포함된 거 보면은 6대 광역시는 다 포함됐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밀집돼서 많이 예, 사는 지역에 예, 그런 거 못하게끔 해놨다는 거죠. 할 수도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못하잖아. 사람이 많은데 남양주 인구 들고 일어나면. 40억,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는데 네. 그래서 양주하고 포천이 포함됐어요. 예. 그러니까 걸로 포함이 안 된 거지. 예, 들어오지는 예, 못한 예, 거지 예. 실제로는. 그리고 여기다가 임진강 수계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가 2003년도에 시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시가 된 지가 13년, 14년이 되는데 예. 거의 한 15년 가까이 되는데 양주가 우리랑 같이 시가 되고 네. 뭐 이랬지만 실제로 대기환경보전법상 거기가 이제 막 개발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전래, 예. 남양주, 예. 의정부, 예. 밀락지구 막 개발되고 막 양주는 막 그 쉽게 말하면 투바이곡에 넘어서부터 다 수용되고 네. 다 수용됐잖아요. 토지개발부터 예. LH가 다 사가지고 막 예. 분양이 되든 안 되든 막 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개발되고 수용되다 보니까 거기서 쉽게 말하면 영세 가구업을 하거나 오염물 배출하던 아, 예. 그런 염색 가공 공장들이 실제로 쫓겨나는 거죠. 네, 네. 여기 주거지역으로 바뀌니까.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보니까 어디를 가야 되느냐. 예. 수도권에서. 근데 법률적으로 배출 대상 기준도 바꿔준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는 포천이 있고 예. 거기다가 고용연료까지 소각이 가능하니까 포천으로 밀집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 네, 법률의 보호를 못 받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포천으로 이게 집중화되는 거예요 지금. 한 최근 15년 사이에 12년 15년 사이에. 정말 무능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예. 만약에 이런 초안 법안을 만약에 선배가 알았으면 선배는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포천에 살러.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내가 여기서 어디 양평에 가든지 아니면 더 아랫지방으로 갔겠죠. 저 아랫지방으로 가든지. 난 여기 공기 좋은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용사권도 똑딱해야 돼. 네. 대기환경 보조법. 아 근데 그걸 공부하면서 누가 사냐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해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시의원 아니야? 그렇지. 그런 거란 얘기. 근데 그러면서 장자산업단지가 한센인촌을 양성화한다는 쪽으로 원래는 장자산업단지가 아니라 신평삼리 영색조합을 일반화하는 거로 추진이 돼요. 여기 보시면 신평삼리 이게 이제 한센인촌이잖아요. 네. 일반 산업단지 승인 고시로 해가지고 신평삼리를 기준으로 하다가 이게 기본 계획이 바뀌어요. 예. 장자산업단지로.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평리만 양성화 하려다가 보니까 네. 아니거든. 이거 넓게 해서 한 군데 몰자. 장자산업단지로 해서 크게 가자. 예.
이왕 하는 거 예. 오케이.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산업단지가 전부 염색단지로 집중되는 거죠. 단일 품목으로. 어떤 사업이냐는 관계없이 단지를 만들자라는. 그렇지. 근데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설비 부분인데 예. 예를 들어서 그 산업단지가 특색화될 수밖에 없는 게 예. 예를 들어서 가구하는 사람, 막 섬유염색하는 사람, 예. 피혁하는 사람 거기 가운데다가 예. 막 반도체 뭐 이런 게 들어올 수는 없어요. 예. 왜냐면 정화장치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기반 시설 자체가. 그렇지. 기반이 틀리기 예, 때문에.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거에다가 기본 장치를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그런 유의 업종들만 들어갈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는 거지. 그래서 저기에 섬유 염색 단지와 그리고 피혁 가공업들만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걔네들은 석탄 발전소 그러니까 집단 에너지 시설 필요 없이 자기네들이 소각할 수 있는 SRF를 떼면 되는 거잖아. 여기서 고용 연료가 소각이 가능한. 얼마나 좋아. 최적지가 되는 거지. 저비용으로 열을 떼서 염색 막 해서 배출해도 폐수 장치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양문과 장자일반 산업. 그래서 신평3리만 하려고 그러다가 장자일반 산업단지로 바뀌어요. 네.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아예 기본 계획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15만 평 부지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신평3리하고 여기 장자산이 15만 평 부지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하려는데 추진 계획을 하려다 보니까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집단 에너지 시설이 필요한 거야. 쉽게 말하면 개별 골축보다는 하나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공학관 얘기했잖아요. 근데 애초에 가스로 사업 조성 승인 계획 단계에서는 가스로 검토를 해요. 근데 가스로 계획하다가 보니까 누가 반대할 것 같아요? 가스 뭐 미미 발전소 지은데? 아니면 아니지. 입주업체들이 반대. 아 비싸진다고 비용이? 비용이 비싸지잖아. 예, 그러니까. 그러면 분양이 안 될 것 같은 예. 산업단지의 사업주가 누구야? 포천이. 포천시. 15만 평을 산업단지를 만들어놨는데 분양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예. 내가 채권 보존에 640억 집어넣었다 그랬죠. 포천시가. 예. SPC 법인을 통해서. 네. 그잖아요. 분양 안 되면 어떡해. 근데 STX가 석탄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지. 시장님 어때요 이거? 좋은데? 네. 분양 될 것 같아. 연료도 싸고. 근데 석탄이야. 이렇죠.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석탄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애초에 그러면 가스로 하기로 했던 거에 대해서 명분이 생겨야 되잖아. 명분. 왜 석탄으로 했는지. 이유가 있어야 돼요. 명분을 갖고 가야 네. 되잖아. 그거를 갖다가 포천시에서 그 명분을 아주 교모하게 만들죠. 뭐예요? 그게 뭐냐면 장자일반 산업, 요게 이제 잘 들어요. 그 장자일반 산업단지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15만 평이고. 그러면 신평리에 염색공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별도잖아요. 네. 여기 이렇게. 네. 근데 어떻게 하냐면 네. 자, 신평1이 염색화단지가 지금 보시면 개별공장 굴뚝으로 해가지고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잖아요. 네. SRF 소각하면서. 네. 그래가지고 김영호 의원이 언제지? 초선 땐가 그럴 거예요. 신평1이 염색화단지가 오염물질이 많이 되니까 무슨 사업을 하냐면 쉽게 말하면은 개별로 갖고 있는 보일러에 버너. 네. 네. 보일러를 연료를 소각하기 위해서 버너가 불을 확 떼잖아요. 네. 그래서 전옥스 버너. 전옥스가 뭐냐면 낮을 저자에다가 녹스가 뭐냐면 질소산화물. 네. 질소산화물 NO2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X라고 표시해서 그걸 그냥 넉스라고 얘기해요. 저녹스 버너, 즉 질소산화물을 적게 배출하게 하는 버너 교체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것만이라도 좀 갈아주면 질소산화물을 많이 배출하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사업을
그 예산을 따와요. 네. 근데 그게 뒷거리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전억 스퍼너 교체 사업을 하는데. 그리고 그래서 그 사업이 반려가 돼요. 근데 그때 추진했던 게 뭐냐면 신평일이 염색 공장까지 들어오는 가스 네. 배관으로 연료를 교체 사업까지 하려고 그래. 그래서 대륜한테 물어봐. 네. 대륜 도시가스가 이게 포천의 독점이니까 네. 경기 북부 독점이니까 한국가스공사에 자회사예요. 근데 이제 기지가 어디냐면 의정부 밀락동에 보면 이마트 아시죠? 네. 이마트 네. 코스트코 이마트 옆에 보면 대륜 크게 있어. 네. 거기가 이제 경기 북부 쪽인데 거기다가 물어봐요. 야 여기다가 가스 공급할 수 있어? 너네 가스 팔면 되잖아. 네. 이 대륜이 보니까 21개 공장밖에 안 되잖아. 네. 쉽게 말하면 가구수로 따지면 20개밖에 안 돼. 네. 좋아. 공장이니까 많이 뗀다고 하면 곱하기 3 해봐야 60개밖에 안 돼. 네. 그럼 아파트에 공급하는 것보다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가스 배관을 공사를 하는데 근데 이게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개별 보일러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가스 배관을 갖다 깔아준다고 밸브를 콕을 이제 달아주자. 중간 네, 밸브를 네. 하나씩 다 달아주고. 안 쓰겠죠. 안 쓰겠지. 비용이. 그렇지. 네. 그러니까 대륜은 뭐라 그러냐면 시장님 우리 가스 팔아먹으려고 배관 까는데 이 사람들 우리 거 안 쓰면 어떻게 해요. 공사는 배관 공사는 다 해주고. 대안인 연료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만무하잖아 그거 쓸 리. 네. 선배 같으면 아니 나- 법적으로 고용연료 소각이 가능하고 벙커CU 떼서 나 같으면 안쓸것 연료를 같은데. 줄일 것 같은데 여기다가 가스 밸브 달아준다고 쓰겠냐고. 네. 그래서 대륜에서 뭘 제시하냐면 대륜도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주 메인 관로 공사가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2000여 세대가 넘는 공동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천시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신북면 일대 주민들도 도시가스를 쓸 수 있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보고 네. 어차피 이게 만약에 대륜한테 제안할 수도 있는 거 이게 아니에요? 만약에 없더라도 세비를 들여서라도 메인 관로는 북쪽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네.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대륜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니까 저기 시장님 메인 관로 공사비만 좀 도와줘요. 그렇게 네. 한 거야. 네. 근데 도와주는 게 현금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급 보증을 해달라는 거야. 아까 지급 보증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50억 지급, 이거는 그거하고 틀려요. 50억 지급 보증을 매일 관로 공사에 지급 보증을 해달라는 거야. 해줄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50억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까 그리고 640억 해줘. 그거는 장자산업단 얘기고. 아니 전체이긴 한데. 그러니까 50억을 지급, 메인 관료 공사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네. 응? 근데 포천시가 우리가 왜 너네 사업이고 여기 개별 사업장들인데 우리가 왜 그거. 기반 사업이잖아. 그치. 근데 좀 일리는 있어요. 개인 사업이고 개별 사업인데 그게 아니라 포천시가 지급 얘기처럼 보증. 북쪽까지 가면 그렇지. 양문도 가고 음천도 근데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네. 지급 보증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네, 요건이 되는데 네. 거기까지만 봤다는 거죠. 그리고 대륜이 이때 뭐냐 그랬냐면 기껏 깔아줘도 얘네들이 안 쓰면 솔직히 얘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거 안 쓰면 이거에 대한 좀 그런 무리한 좀 요구도 해요. 네. 안 쓰면 우리 그냥 꽝이잖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업자 근데 입장에서는 포천시가 그래서 이 50억 지급 보증에서 대륜이 공급하지 못하겠다는 공문을 장자산업단지에다가 적용해. 자, 잘 들어요. 도시가스 업체는 아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안 너 되니까 우리가 니네 그렇지. 연료원에 우리가 대- 유연탄으로 바꾼 이유는 도시가스 업체가 공급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무리한 사업상의 요구까지 했다라는 건데 이건 장자산업단지가 아니라 신평일이 염색단지에 국한될 거였던 거거든. 실제로는 다른 얘기예요. 예, 다른 얘기. 예, 예. 근데 요 얘기를 장자산업단지에다가 끼워 맞춘다. 끼워 맞춘 거야. 오케이? 예. 그래서 내가 이태승 과장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장님 누구예요? 지금 전략사업과 과장 예. 과장님 잘 봐 나랑 커피 내기 해요. 포천시가
도시가스 유연탄으로 할 수 없었던 그 배경 안에 이때는 신평일이 염색화단지의 전업스퍼너 교체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자 이제 이해가죠? 21개.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100여 개의 공장을 굴뚝을 하나로 한다 그랬지? 오케이 좋아. 그러면 얘네 합쳐서 100개잖아요. 네. 어? 그러면 자, 대륜도시가스에다가 대륜도시가스든 한국가스공사든 아무튼 100개 업체라고 그러면 깔아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타진을 한 공문이 있느냐 네. 찾아봐라. 그러니까 이대성 과장이 에이 있지 찾아보라고. 이태성 과장이 호언장담을 했어. 아니, 가스를 소비할 공장이 100개가 넘는데 다시 그럼 대륜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이태성 과장한테 물어봤어. 또 이태성 과장이 아 있지 그러는 거야. 네.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네. 찾아보라고. 나는 이제 없을 거라는 걸 그 뭐 우리 동네 아저씨 같은 이영재 국장님 아시잖아요. 네. 저번에 왜 와서 얘기도 하시고 그 양반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말도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때 없어 그러더라고. 내가 이태성 과장한테 물어봐. 이 찾아보라고. 그럼 어느 날 가서 있어요. 그때 커피 살게 그러고. 이게 지금 커피 먹을 일이 아니잖아. 어? 아니 뭐 이게 지금 커피 먹을 일이 아니잖아. 과장님 그거 없으면 과장님은 포천시 태생이고 전략사업과 과장이야. 팀장도 아니고 눈깔이 뒤집혀야 되는 거야 당신은. 근데 그냥 커피 샀어요? 응. 전부 다 샀어. 그때 우리 그 여름에 네. 거기 어디야 시청 앞에서 우리 아침마다 실기했잖아요. 네. 거기 나와 있는 사람 67명 가서 커피 샀어. 냉커피. 근데 그래서 그 과장님 선에서 저게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 전이지. 예. 그러니까 그 전엔 누구였어요? 그 지금 자치행정과 과장 네. 박헌구 과장. 그래서 눈깔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구라잖아. 그렇잖아. 너네 그러면 100여 개의 공장을 놓고 가스 공급 업체랑 실질적으로 전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라도 하지, 검토도 안 하고 너네 석탄으로 바꾼 거잖아. 그러면. 무슨 석탄이 하고 싶었던 거 같은. 그렇지.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냥 이거는 명목이고 불하고. 뭐 아니죠. 그러니까 석탄을 짓고 싶었던 거야 얘네는. 이거를 이거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게 100여 년이고. 소울읍장. 지금 현 소울읍장. 그 당시 소울읍장이 한탄강 전략사업과 과장. 지금 전신인 그 전략사업과 전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어? 과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한탄강 사업가가 이걸 추진했다고요. 장자산업단지를? 집단에너지 시설을. 이때 2000 아니 지역도 다른데? 어디가? 아니, 지금은 분리되어 있는데 그게 그때 같이. 아니 같이 논 것도 이상한데? 아 그래서 내가 있잖아 여기 보면 그래서 더럽다는 거야. 그 우리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에 보면 사업 공고를 한탄강 사업과에서 공고를 했다고요. 그러면 그 공고를 공람을 할 수 있는 게 한탄강 사업가인데 네. 포천시민 누군가가 어느 미친놈이 장자산업단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한탄강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거길 왜 가겠냐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공고나 공람이 이게 잘 된 거야? 어느 미친놈이 거기를 알고 한탄강 지원 사업가를 석탄 발전소 때문에 쫓아 들어가 보겠냐고. 어느 시민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 왜 그렇게 했냐고. 뭐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환경과라든지 네. 아니면 포천에 무슨 에너지과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저거 알아보기 위해서 집단에너지 시설이 정말 진짜 궁금해서 찾아간 게 한탄강 사업가야? 그거하고 매칭이 돼. 기본적으로 상식이.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건 좀 상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묻고 말아요. 거기에 맞는 과 이름을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를 석탄발전소 추진할 때 과장들을 다 불렀는데 서장원이가 예. 한 놈도 못하겠다고 그런 거야. 근데 그 중에 영현이가 손을 들었대. 내가 해보겠다고. 한탄강과였는데 그래서 들은 얘기가 그렇지.
그래 새끼야 네가 해.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한직으로 내보냈다는 말이 있어요. 그건 리얼이고.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배경연이가 가스 공급업체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서 공급을 할 수 없다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걸 석탄으로 바꿔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한다고. 오케이? 여기만 들어도 이제 막 분노할 거. 대리운한테 열 몇 개가 안 돼도 딜을 하거나 제한할 수 있잖아. 내가 그래서 이게 이제 포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조사를 100일 동안 했다 그랬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지 못해. 새누리당 애들이 흐지부지 하는 바람에. 얘기가 기니까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 그냥 들어. 이렇게 되면서 이게 석탄으로 바뀌어요. 이게 석탄으로까지 바뀌게 된 경우야 여기까지. 시작부터. 그러면 누가 석탄을 들여오고 싶었을까? 그러니까. 그러면 자 질문 하나. 네. 석탄으로 들어오면 누구한테 이득을 볼까? 이로운가? 네.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네. 입주업체들하고 네. 사업자하고 네.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고마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서장훈. 네. 그지? 이거를 그러면 김용우가 몰랐느냐? 네. 여기까지. 투표 잘해야겠다. 그러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난 이런 얘기하면 정말 지금도 열이 받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기반적인 상황을 갖고 알고 이제 이태성 과장이나 저렇게 아니 그러니까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은 건데 그 사람들은 시민은 안중에 없고 기업체를 위한 일을 한 것 같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 공문이 없는 게 창피해야 되고 실제로 뜨거 해야 아니 되고. 감사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 우리 다 하고 싶었다고. 감사원에다가 감사원에서 부르지도 않았잖아. 내가 그래서 성질 낸 거잖아. 시에서 감사 도는 건 누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의문증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행정조사를 무려 100일 동안이나 했다고. 아니 근데 밝혀진 게 없는 거잖아. 1시간이면 알아듣는 얘기를 100일 동안 했다고. 100일 동안. 이 얘기도 그러니까 이영재 국장서 그다음에 김보삼이서부터 다 얘기한 거야. 보일러 사이즈가 크고 이런 얘기 다 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최종 보고서 채택이 안 돼. 그게 채택이 돼야 이거 갖고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하던 수사 의뢰를 하던 이래야 되는 거야. 그 파트는 지금 들은 것만으로도 지금 머리가 벅차니까 다음에 요게 근데 핵심 상황이에요. 가스에서 유연탄으로 바뀐 거. 그래서 그 GS 홍보 영상 있잖아요. 네. 이제 GS 홍보 영상을 보면 딱 감이 잡히실 거야, 형님. 네? 네. 언제까지 물고 언제 나가요? 청샘불 될 때까지 돌릴 거예요. 청샘불? 근데 지금 유승준 이거를 내가 언제 올린 거야? 2016년 1월 15일 날 올린 거예요. 2010년 4월 이거 봤잖아. 한세림 거주 지역에 무허가 불법 공장 양성화를 위해 장자 일반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되었으며 산업단지 연료는 개발업체 LNG 사용으로 계획되었으나 경제성 문제로 무산. 2011년 장자 일반 산업단지 열 공급과 지역 환경 개선을 동시에 해결하는 유연탄 집단 에너지 공급 사업 추진. 그리고 2015년